않는 심리학에 대한 오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심리학. 자, 심리학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리 상담사부터 시작해서 심리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심리가 안 들어가 있는 분야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많은 상담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종교에서도 따져요. 지금요. 심리를. 자, 그런데 이 심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 즉 사이콜로지가 뭔 뜻이냐. 심리학의 학문이에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뭐를 연구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뭐를 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이 부분을 학문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체계화를 합니다. 체계화를 해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물론 인식, 기억, 표현이란 말은 안 씁니다. 여기서 쓴 용어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관련되는 용어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지만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심리학은 조금 이상한 용어들을 써요. 어려운 용어여야 돼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연구한 사람이 명칭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실제로 우리가 심리학 하면은 제1 우선순위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합니다. 약 110년 전에. 그래서 히스테리아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합니다. 히스테리가 뭡니까? 자, 히스테리는 심리장애가 아닙니다. 정신병증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정신과 관련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신과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여성들의 히스테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만들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원천부터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은 새롭게 한번 뭔가를 바라봐야 되겠다. 체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고 연구를 했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이제 칼융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계보가 나오죠. 파생돼 나옵니다. 지금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이론이. 심리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심리학이 우리가 명확하게 연구한 것이 모든 것에 다 맞는 이론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론이라면 또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A라는 이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여기는 또 안 맞는 거. 인식에는 맞는데 이 기억과 표현에는 또 안 맞는 거예요. 이 이론이. 그래? 그러면 또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또 하나 만들자. 여기는 또 맞아. 근데 다른 거에는 또 안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 C라는 걸 또 만들어봐요. 요번에는 또 표현은 또 맞아. 근데 여기는 안 맞아. 근데 인식과 기억을 오고 가는데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요게 또 파생돼서 또 다른 이론이 연구가 나오고 이론이 굉장히 N개가 나옵니다. N개가 뭡니까? 무한대예요. 왜 무한대가 될까? 자, 한번 보세요. 인식이다. 인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해서 감정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까요? 5가지? 아니죠. 무한대예요.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상은 내가 들어왔어. 요거 카메라네? 1년, 아니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요게 뭔지를 몰라요.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보편화돼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심리 이론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지를 또 연구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오는 것도 N개예요. N개. 자, 기억을 합니다. 몇 개를 기억을 할까요? 누구는 기억을 안 하고 누구는 기억을 할까? 왜?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도 여러분이 있어요. 지금 관련되는 마음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누구는 조문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먹고 나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억도 N개예요. 무한대예요.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을 한다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화를 내.
화를 내는 건 같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욕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인상 쓰면서 화를 내. 욕은 안 하고. 누구는 표정이 눈으로만 화를 내. 누구는 입으로만 화를 내. 화를 내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누구는 발로 화내. 누구는 손으로 화내고 누구는 손가락으로 화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화를 낼 때 손가락을 움직이는 심리이론. 그거 만들어서 또 연구하면 돼요. 그거 하나를 연구하는 거죠. 또 앵계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연구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연구해야 돼요.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앞으로도 아마 이론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론은. 굉장히 많은 이론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학문. 학문이죠. 배울 학자를 씁니다. 그래서 학문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은 학문으로서 연구를 합니다. 자, 옳은 것만 연구를 할까요? 틀린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시행착오를 안 겪죠. 학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학문은 누구나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 맞는 거, 틀리는 거, 옳은 거, 적용할 거, 안 할 거, 뭐 할 거를 다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인식, 기억, 표현 중에 하나를 연구합니다. 이 연구 하나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화를 낼까? 화를 내게 되는 원인 중에 화는 어떤 종류가 있고 화를 낼 때는 뭘 하고 연구를 합니다. 100명을 잡아놓고 100명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는 우리는 그거를 양적 논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몇 프로는 이게 맞고 몇 프로는 이게 틀리고 안 맞고 틀리고 이거를 연구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또 이어받아서 누군가 또 연구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누군가 또 연구를 하고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해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연구해서.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여기에서 인식의 문제든 기억의 문제든 표현의 문제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거를 올바르게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걸 바로 치료라고 합니다. 또는 치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치유 또는 치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심리치료, 그 다음에 심리치유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자,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할 때 심리학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할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심리이론을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만든 거를 적용을 딱 해보니까 10%는 치료가 되는데 한 20%는 어중이 떠중이고 나머지는 치료가 안 되고 또 연구를 해요. 그럼 또 연구하죠. 그러면 이때 연구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때 연구 대상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서도 또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뚝 했더니만 새로운 걸 또 만들었어. 연구를 해서. 그래서 다시 치료 쪽에다 했더니 이번에는 20%는 치료되는데 뭐 50%는 치료가 안 되고 막 이런 결과가 또 나왔어. 그럼 또 연구해서 또 적용을 해야 돼요. 또 연구하고 또 적용. 이렇게 온 게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치료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 왜 오류가 발생이 되냐면 심리학은 틀린 학문이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치료 학문이 아니에요. 연구만 해요. 우리가 경제 이론도 그렇고 모든 학문에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실제로 치료가 될지 아니면 경제다 그러면 거시경제나 미시경제나 관련되는 걸 한번 적용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뭐를 해보니까 성공했어. 그럼 그 이론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요걸 그대로 이론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에 또 가져갔더니 안 맞아. 실패했어. 자, 그러면 이론은 이론인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이 심리학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치료, 상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요즘 대세가 뭡니까? 심리학을 전공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를 연구해서 한 개, 이거를 연구해서 여기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다 상담하고 심리학의 주류예요. 이 사람은 하나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가 필요해요? 여기 무한대가 필요하고 무한대가 필요하고 무한대가 필요해요. 무한대가 필요한 것이 치료 쪽인데 이를 가지고서 치료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교수님, 박사님. 이게 중요해요. 왜? 심리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 가진 오류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심리만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뭐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작용합니까? 마음과 함께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은 살펴보고 나니까 마음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이 인식할 때 N개를 만들고 기억을 할 때 N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 N개를 만들더라고요. 이 하나가 인식이 될 때 N개를 만들고 또 N개를 만들고 N개를 만들어요. 그럼 이 하나가 작용되는 원리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N개가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를 다 알게 돼요. 왜? 어디에 따라서 상황이 만들어지는지가 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가장 근본의 백단에 깔려있는 딱 하나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연구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취급을 안 합니다. 마음 취급을 안 해요. 그나마 마음을 조금 취급하는 데가 어디냐? 정신이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정신과 의학에서는 조금 취급을 해요. 의외로 의학에서는 마음을 조금 취급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왜? 왜 그럴까요? 이름이 만약에 해석이 돼서 일이 해석이 돼서 이 N개가 나오는 원리가 다 나와버리면은 이거 그동안 연구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일 가지고서 나름대로 업적 쌓아가지고 굉장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다 난리가 나요. 아주 난리가 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입이에요. 심리학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입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특히 의외로 정신과 의사들이 딱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단하다. 그런데 나하고 영역이 틀려. 왜? 정신과는 몸을 다뤄요. 몸. 신체와 연결되는 걸 다뤄요. 마음과 신체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에서는 그나마도 다루기는 하지만 신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음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을 다뤄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심리학인데 심리학은 마음 자체를 아예 부정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리학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연결되는 이런 말들을 되게 어렵게 써가지고 학자들다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학자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학문입니다.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학문인데 그런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리를 만들려고 드린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해도 죽는 날까지 다 해도 아니 인류가 존재하는 날 계속 연구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학문이죠. 이거 그냥 죽는 날까지 가요. 이 심리학은. 이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몰라요. 왜? 선생님이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마음학자라 그럴까? 근데 저는 마음학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을 연구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렇다고 심리학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어느 특정한 하나를 만약에 이거를 연구를 낸 사람이다.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귀에 거슬릴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치료를 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치료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은 다 치료되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한 6개월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은 한 1, 2년 걸려요. 왜 그러냐면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틀려 이거는. 그리고 싫어. 이렇게 돼요. 안 받아들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신과 의사들이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오면은 정신과 의사들은 금방 치료됩니다. 의외로 받아들여요. 왜? 마음이랑 내가 신체에 관련되는 걸로 약물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해봤지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심리학에는 마비 없다는 건 알아요. 의사들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찾아와서 딱 하면 얘기하면 맞다. 그래서 쭉 그냥 가요. 의외로 잘 받아들여요.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데 진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리학자들이에요. 절대 여기 오지도 않지만 영상 아무리 올려놔도 욕합니다.
학자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맞아요. 저 학자 아니에요. 저한테는 칭찬으로 들려요, 그게.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심리학자라고 할까봐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을 이 하나의 업적을 저는 관심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본질이에요. 치료에 관련되는 본질을 다루려면 원리를 모르면 치료를 못합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리학을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도 많이 합니다. 목회 상담도 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목회 상담합니다. 심리학의 근거를 두고 신학의 근거를 둬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목회 상담이에요. 아, 불교에서도 상담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교리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 심리학의 하나예요. 심리학에. 이거 앵계 어떻게 처리할래요? 이 앵계를 다 뭘로 뭉뚱거렸어요? 앵계를. 종교에다 뭉뚱거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상담을 보면 심리학 플러스 뭡니까? 마음이 아니고 심리학 플러스 신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성경을 거기다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다 성경 결합한 게 목회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을 어디다가 불경에다가 결합을 시켜놓은 게 마음 수련이니 그 다음에 또 요즘 세계적으로도 마음 챙김이라든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맞아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뒤에 이제 심리장애를 다루게 되겠지만 심리장애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고 더 확대가 돼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벌써 110년에 걸쳐가지고 아니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경전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치료가 안 되고 점점점 심리가 더 안 좋아지고 더 문제가 왜 생길까? 왜 자꾸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그리고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계속 감정은 더 안 좋아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또 만들고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를 고치려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걸 우리는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풍선효과 아세요? 풍선효과. 풍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분명히 이쪽은 치료가 됐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겨요. 여기를 치료하니까 또 이놈이 또 올라가요. 이걸 우리는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의 가장 큰 오류가 이 풍선효과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려고 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중독증에가 있어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중독증을 치료하려고 갔더니 어느 날 우울증에 가버린 거야.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와버리는 거야. 뭐야 이건 또. 그러나 중요한 건 중독증 치료했잖아요. 방 안에 푹 처박히게 만들어놨어. 중독 치료했잖아. 바꿔 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도박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놔버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하나를 치료하겠다고 다른 심리장애를 거기다 얹혀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심리학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구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또 연구해서 업적 쌓으면은 유명해지고 나름대로 또 그 바닥에서 유명해져요. 나름 유명해져요. 그러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느냐?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마음을 가져갈 때 심리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생님은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어요. 예전에는 가보려고 했어요. 나는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한번 정면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봐야 거기가 거기더라.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마음을 더 연구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해서 심리학을 가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물론 가면 학위도 안 줘요. 학위를 왜 안 줄까요? 심사하는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애초에 포기를 했어요. 차라리 정신과를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제 능력상 의대를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전문가 중에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의사분들, 교수분들, 관련되는 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발생되냐면 심리학이 갖고 있는 오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학문일 뿐이에요. 하나. N개 중에 무한대 중에 하나를 연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거, 그 사람이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에만 업적이 맞아요. 그거를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평생을 바쳐서 그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는 부분의 메커니즘을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굉장한 노력이고 그 사람이 학자다운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후학들이 또 쓰게 될 거니까. 그런데 너무 무한대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치료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데 심리학에서 그걸 다 하겠다고 지금 닫아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요번에 그 법을 개편하면서 지금 몇 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뭐가 돼 있냐면 심리 상담을 하려면 반드시 정신과 의사 밑에서만 심리 상담을 하도록 지금 국회에 지금 그게 올라가 있어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심리학자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없으면 심리 상담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특이한 건 뭐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에서 상담 관련되어 있는 카운셀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카운셀링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되려면 몇 년을 공부를 하고 인턴 과정을 걸치고 완전히 수련 과정까지 다 걸쳐야지만 카운셀링 자격증이 나옵니다. 통상 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가서 시험만 보면 1급 자격증 줍니다. 저도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신청해가지고 시험 치면 시험에 한번 볼 거 있어 다 주는데 그리고 그 시험 보면은 합격합니다. 그리고 1급 자격증이 나와요.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자격증을 가지고서 논합니까?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그렇게 마음은 자격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증명을 해오다 보니까 상담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가능하면 상담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심리학이 갖고 있는 오류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